네, 안녕하세요. 22년도 3월에 시행됐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5월이기는 한데요. 일단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고, 지금 한 2달 정도가 지나서 이미 오답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기존에 한 번씩 다 풀어봤다는 가정 하에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풀어본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꼭 풀어보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시작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면 이렇게 풀어서 맞춘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가져가야 할 거는 이 어차피 한 번씩 본 시험이고 한 번 풀었던 문제예요. 항상 강조를 하지만 한 번 풀었거나 한 번 본 시험은 더 이상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걸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학생이거든요.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 무엇보다도 결국 복습을 하고 오답을 했을 때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아이디어지. 예를 들어 간단한 요 1번 문제일지라도 그냥 계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몰돼서 그냥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를 좀 집중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3월 모의고사, 오늘은 이제 전반부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16번 이후 후반부는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4월 모의고사 5월, 그리고 4월도 절반씩 나눠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시간을 내서 꼭 듣기를 바라고요. 자, 질문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할 겁니다. 다만 별로 이렇게 비중도가 높지 않은 문제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는 이제 결국엔 그냥 지수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지수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수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밑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 이제 지수의 경우에는 밑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밑은 맞춰져서 주는데 이제 그 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루트와 같은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많이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1은 지수 계산이겠고 아이디어 2는 지수 계산이 아니라 이제 루트를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n루트 a라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얘를 a의 n분의 1승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항상 지수 계산을 해야 할 때 루트를 만나게 된다면 루트인 상태로 놔두기보다는 이와 같이 a의 n분의 1승 형태로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가 먼저 3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고요. 루트를 이제 지수성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3분의 1에 3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의 2분의 3에 이렇게 3분의 1승 그리고 곱하기 3의 2분의 3승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3의 2분의 1승과 3의 2분의 1 3승이 곱해지면서 그리고 3의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9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이디어인 요 지수 계산을 한다. 그럴 때는 미통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n루트 형태다. 그러면 이렇게 a의 n분의 1승 분수 형태의 지수를 갖도록 변환해 준다라는 아이디어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뭐 1번은 간단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2번인데요. 2번은 그냥 미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이제 미적분도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미적분에서도 미분을 워낙 복잡한 걸 많이 하니까 뭐 이 정도 미분은 이제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3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3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 빼기 4, 그래서 답은 2가 돼서 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여기서 뭐 크게 아이디어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다항함수 미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별거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서도 뭐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포인트를 좀 짚고 갈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떠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중항이에요. 자, 등차 중항이 뭐였냐 라고 하면 자,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연속적일 때 2b는 즉 가운데 있는 것의 두 배는 앞에 것과 뒤에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반항을 항상 떠올려야 되는데 일반항의 구성 요소는 초항과 공비입니다.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은 a1 더하기 n-1d다 라고 여기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등차 수열이 되면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캐치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들어오면 A4가 6이고 2배의 A7은 A19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등차 중항을 써야 될지 일반항을 써야 할지 모양을 봤을 때 당연히 일반항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A4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3D로 변환이 되겠고 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2배 A7은 이제 2배 A1 더하기 6D가 되겠고 오른쪽에 A19는 A1 더하기 18D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식이 되겠고 여기 이제 2번식이 되죠. 그럼 식을 좀 정리하면 A1 더하기 3D는 6이라는 식과 함께 A1-6D가 0이라는 식이 되고요. 그럼 식 1번과 2번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중요하죠. 자, 우리 친구도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연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가감법만 떠올리는데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연립의 기본은 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입을 하는 것의 더 기본적인 그 전의 기본은 뭐냐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은 뭐냐면 결국 연립을 해서 하고 싶은 건 문자를 줄이는 거죠. 문자를 줄인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대입을 하는 거고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감법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가감법이 워낙에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요. 그냥 얘들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바로 사라지는 효과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머리에 그냥 가감법이 남아있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가감이라고 하는 것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죠. 결국 가감을 지금 썼는데요. 써보면 알겠지만 A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즉 대연립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줄인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줄이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들을 대입으로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가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은 대입으로 두고 가감은 섞어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대입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식을 A1을 6-3D로 바꾸고요. 이 녀석을 2번식에다가 넣게 되면 6-3D 6D가 0이 되죠. 그래서 9D는 6이 되니까 D는 3분의 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1은 이제 6-2가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4가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A1은 4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던 개념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뭐 A1은 A4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의 우극한과 -1에 대한 좌극한인데 -1에 대한 우극한을 보게 되면 -1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니까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0 플러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계산이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면 왼쪽에서 오는 거죠. 그럼 원래는 1 플러스지만 계산이 마무리된 단계니까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0 더하기 1이라서 답은 1이 될 거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또 잡아낼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데 우리한테 결국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이거 방정식이 나온 거죠.
이것도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아무 감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을 보고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등호가 있네?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등호가 있으면 이거 방정식이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이면 결국에 뭐냐? 계산 아니면 그래프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아니면 그래프라는 생각까지 연결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다 라는 건데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코사인과 탄젠트가 2분의 1, 즉 얘를 먼저 계산을 할 것인가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뭐를 선택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산을 선택하죠.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계산을 먼저 하고요. 계산이 안 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곱을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단 얘는 방정식이라는 거지. 방정식이구나. 그럼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계산일까 그래프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일까 그래프일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일까 그래프일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계산과 그래프 눈에 띄게 이건 누가 봐도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계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당연히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자, 그래서 해보고 계산이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요, 대부분 이 과정 안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문제를 풀 때도 내가 결국에 방정식이니까 계산 아니면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코사인과 탄젠트가 곱해져 있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란 지금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게 그 어디에도 조건이나 힌트가 없잖아요. 그럼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방정식이다 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가 아니라 계산을 할지 그래프를 할지 이걸 일단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을 뭐라고 부르면 이제 삼각함수라고 부르는데 삼각함수들을 계산을 해야 할 경우에 선생님이 무조건적으로 써야 하는 또는 떠올려야 하는 공식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냐면 1이라는 것과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요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은 1탄세인데요. 이건 이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우게 됐을 텐데 1탄세라고 하는 것까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 개수 계산을 해야 하거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는 요 방정식을 풀 거예요. 요걸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리고 1탄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딱 얘네를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는 곱하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자, 물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9니까,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직접 암산해서 찾아도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왜냐면, 자, 세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6분의 파이가 있죠. 맞죠? 우리 학생들 머리에는 6분의 파이 사인만 2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답이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세타가 6분의 파인데 이 범위에 안 맞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세타를 내가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세타를 만약 구하고 싶다. 여기서 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정식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산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항상 가로축, 세로축 잘 쓰라고 했고요. 가로축은 지금은 세타고요. 세로축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는 2분의 1과의 함수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두 점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6분의 파이인 거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함수들 특히 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6분의 5파이가 오겠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원했던 세타는 두 개였던 거예요. 하나는 6분의 파이, 그리고 한 개는 6분의 5파이죠. 그런데 우리의 범위상 맞는 애는 누구냐면 6분의 5파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네 답을 내는 데 있어서 6분의 5파이 더하기 탄젠트 6분의 5파이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을 내는 것 자체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살짝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보 이렇게 해서 그래 이걸 구할 수 있다곤 치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6분의 5 파일 넣고 6분의 5 파일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하나 도움을 드리자면, 자,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좀 표기가 좀 섞이긴 했는데, 이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 아이디어 3로 하죠. 자, 세 번째 아이디어는 삼각함수가 나오게 되면 또 떠올려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삼각형, 특히 직각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자, 지금 이 문제에다 바로 적용을 해보면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게 이제 2분의 1인데,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를 배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동경을 그리고 그거의 좌표를 찍어서 결국에 삼각함수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사인 세타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즉 2사분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2사분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경에 의해서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걸 한번 세팅을 해보면 빗변은 2가 되고 높이가 1이 되고요.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이지만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그렸다라고 하면 바로 탄젠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아까 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보고 그림을 그려서 6분의 5 파이를 찾아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6분의 5 파이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아이디어 3도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아이디어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든 공부를 할 때 아직 우리 학생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못하니까 가장 자신이 잘할 것 같은 거,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잘 풀리던 스타일의 문제 풀이법만 고수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 내지 두 가지 아이디어밖에 없는 상태에서 수학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거나 다른 아이디어로 봤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지금 뭐 이런 5번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풀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있더라도 결국 계산을 하면 뭐 차이가 나봐야 10초에서 20초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고난도 문제에 갔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고난도 문제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적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 과정을 파워풀하게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머리를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조금 더 다른 학생들 대비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거 답을 안 내서 못 믿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답을 내보면 얘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동일하고요. 얘도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동일하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얼사탄코에 의해서 마이너스고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올사탄코에서 마이너스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여기 탄젠트 6분의 파이의 값이 이 값이랑 똑같고 이 값은 얘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 답은 똑같을 거다. 그래서 뭐 요거 마지막 계산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통분하셔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답만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면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 잘 안 되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했습니다. 조금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라 시간을 뭐 1분, 2분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왜 4분씩 투자하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쉬운 문제에서조차도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넘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전환도 문제들, 이런 쉬운 문제들을 풀 때
사용해 줬었던 아이디어들을 잘 한번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한번 기억을 해놨다가 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는 다른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공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을 이제 할 건데요. 자, 6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간단해요. 함수라고 하는 애가 x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e까지 변할 때의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7이래요.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정리를 하면은 자, 평균 변화율이다. 이걸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말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제 평균 변화율의 정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1까지라고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한 개의 x좌표는 a고 한 개의 x좌표는 a 더하기 1인 녀석의 평균 변화를 구해라. 즉 a, fa와 a, fa 플러스 1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 값은 7인데 그러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해보면 a 더하기 1에서 a를 빼고 f의 a 더하기 1에서 fa를 빼게 되죠. 결론적으로 f의 a 더하기 1 마이너스 fa가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f에다가 a 더하기 1 넣고 a를 넣으면 되니까 한번 넣어 보시면 자, 7은 2배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 a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고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4a 더하기 2가 되고 3a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자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왼쪽은 7 그대로 있고요. 여기 2a 제곱과 2a 제곱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빼기 3a, 3a 지워지고 5랑 지워지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1이 되고 결론적으로 a는 2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았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다 2를 넣어라. 그럼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더하기 a 더하기 2h인데 여기가 2였으니까 2 더하기 2h 마이너스 f2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 f 안에 있는 녀석들 요 f 안에 있는 요 값들을 뺀 게 밑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2가 밑으로 왔어야 됐고 이렇게 요 2가 세팅이 돼야겠죠. 요게 이제 그러면 미분계수식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배의 f'2가 답이 될 거니까 2에 그죠? 4x 마이너스 3 했던 것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8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 문제 또한 뭐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었고요, 일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와 여기에서 미분계수 형태를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은 이제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일단 그림과 같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항상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림을 그린다. 그죠? 물론 주어진 여기 그림이 있어서 이걸 써도 되지만, 자기가 한번 꼭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시험 때는 굳이 쓰여있는 이 그림을 또 따로 그려가지고 할 이유가 거의 없지만, 혼자 공부를 할 때는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번 스스로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곡선이에요. 자, 곡선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 위의 점. 자,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 합니까? 위의 점은 일단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위의 점 3,3이 나왔어. 그럼 대입 한번 해보면 3은 9-12 더하기 6이니까 딱 성립이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리고 위의 점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위의 점에서 접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또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접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접선.
자, 접선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항상 언급하는데 뭐죠? 저 위의 점과 밖의 점이죠. 자, 위의 점을 주게 되면 이제 바로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f'A에 x-a 더하기 fa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돼요. 그런데 밖의 점이면 그게 어려워서 먼저 위의 점을 뭐 하고 설정을 하고요. 위의 점을 설정한 후에 그 녀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위의 점 문제를 풀듯이 y는 f'A에 x-a 더하기 fa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럼 이 문제에다 그걸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3,3이라는 위의 점을 준 접선의 방정식 문제잖아요. 그죠? 위의 점을 준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바로 이 접선 2를 쓰는 거죠. 이걸 내가 접선 2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바로 식이 y는 f'3의 x-3 더하기 f3이 되는 거죠. 선생님, f'3은 뭐죠? f'3은 그냥 이걸 f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f라고 한 겁니다. 그럼 f'x라고 하는 거는 미분해 보면 2x-4니까 여기 대신 x에다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4가 돼서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식은 2의 x-3에다가 자, f3은 y값이 3으로 나오기 때문에 3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x-3이 되고요. 됐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이 만나는 요 부분, 요 공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결국에 최종 문제죠. 일단 식은 다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씩 정보가 채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나요, 우리? 적분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죠. 아마 지금 적분이 좀 생소하다고 아마 느껴질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은 어떻게 썼냐면, 두 함수가 있으면 적분 구간 전체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잖아요. x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요. 그런 와중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직선 2x 빼기 3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2x 빼기 3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 식에 의해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고 d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적분을 해 보시게 되면 뭐 3분의 1에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 이렇게 될 거고요. 0하고 3을 넣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9 마이너스 27인가요? 네, 27 그리고 더하기 27에서 답은 9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그냥 답이 2번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7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강의가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 또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적어드리는 아이디어들 있죠. 여기도 보면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 좀 원을 잘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있죠. 여기도 아이디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풀이 방법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인을 갖다가 그려서 사인을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인을 봤으니까 사인을 무조건 그려야 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라는 걸 보고 나는 계산하면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계산할 게 없어서 그래프를 그렸어 라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기억을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 진도에 맞춰서 숙제를 하실 때도 항상 적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적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볼게요. 자, 8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니까 밑에 그림 한번 봐야긴 해야겠죠. 자, 양의 상수 a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양수라는 것 뿐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곡선이 이제 2 코사인 ax가 되고 0부터 이제 2분의 파이 a죠. 자, 이게 왜 그런가를 대충 한번 빠르게 보면 캐치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코사인을 그래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코사인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시작점, 그리고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가 있죠.
근데 보면 여기가 AX다 보니까 주기가 A분의 2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세팅을 해준 거고요. 다음에 이제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고 a, b의 길이가 3분의 파이다. 그랬을 때 이제 a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이 문제는 뭐 많은 친구들이 그냥 수월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면, 자, 일단 이 코사인 AX가 얼마가 됐다는 거냐면 1이 됐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코사인 AX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분의 1이 돼요. 그죠? 네. 그럼 코사인 AX가 2분의 1인데, 그럼 코사인 AX가 2분의 1인 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겁니다, 아마.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죠? 자, 이 함수를 보고서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파이를 a로 나눈 요만큼을 주기를 가진 코사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난 2번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거야. 뭐냐면 코사인 x라는 녀석과 ax가 뭐가 돼 있는 합성이 돼 있는 녀석으로 인식을 하면 편하다는 거죠. 왜냐 합성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AX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T로 치환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합성이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그 거부감에서 좀 벗어나야 돼. 합성을 적극적으로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AX가 T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새로운 문자를 놨으니까 당연히 T의 범위는 그냥 이 X의 범위에다가 A만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0부터 T까지 2파이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코사인 T가 2분의 1인 거야.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리게 되면, 자, 코사인 t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t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가 결국에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되는가 봤더니 3분의 파이에서 그리고 3분의 5파이에서 되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 이름 꼭 써라. 여기는 t고, 여기는 이제 코사인 t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건 t가 3분의 파이라는 것과 3분의 5파이라는 거지 x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건 x를 구해야 되니까 그 x는 뭐가 될 거냐면 x는 3의 2분의 파이와 3의 2분의 5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이 a는 3의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3의 2분의 5파이가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3분의 8이다 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3의 2분의 5파이에서 3의 2분의 파이는 3분의 8이 될 거다. 그래서 3의 2분의 4파이는 3분의 8이 되고 그래서 a는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a가 2분의 파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 잘 그려져 있고요. 그래프 잘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실생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나름 자신 있게 푸는 문제죠. 자, 수직선 위에 시각 t, 그러니까 t초만큼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랬을 때의 속력을 vt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t는 0에서의 위치와 t는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와 거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vt가 있으면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위치가 있고 xt라고 많이 쓰죠. 걔를 갖다가 한 번 미분하면 vt가 되고 걔를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하면 at가 돼요. 그러니까 즉 위치 입장에서 두 번 미분하면 at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보면 주어진 게 vt고 우리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위치식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위치식은 이렇게 됐어요. 자, xt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처음 위치에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렇게 돼요. 움직인 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위치 변화량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위치 변화량이고 이게 처음 위치죠. 당연하죠. 처음에 자기가 어딘가에 있었고 그만큼 얼마큼 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지금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잘 듣고 질문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x가 0이 돼요. 그럼 지금 처음 위치가 어딘가를 지금 한번 잘 보면 처음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처음 위치는 알 수가 없고요. 처음 위치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넣을 수 있는 식이 vt 대신에 이제 3t 제곱 더하기 at의 dt가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이제 x0에 더하기 t 3승 더하기 2분의 a t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0초에서의 위치, 즉 x0는 그냥 x0가 되겠고, 그다음에 x의 6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x0 더하기 216 더하기 18a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216 더하기 18a가 0이 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 1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가 네, 맞죠? 마이너스 12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0에서 6까지 그러니까 0초부터 6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더 쉽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위치 변화량이라고 한 녀석 요 식에다가 그냥 절대값만 씌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이제 이렇게 구한다. 절대값 vt의 dt로 구하고요. 지금 0초부터 6초까지니까 0부터 6이다 라고 하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시면 0부터 6까지 vt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식이 써지고요. 그래서 한번 절대값을 해결을 하려고 해보시면 절대값을 해결할 땐 양수 함수를 구별해야죠. 자, 그래서 그림을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아하, 그래서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보시면은 잘못했네요 이거. 3t가 t 빼기 4죠. 그러니까 0부터 4죠. 죄송합니다. 자, 0부터 4.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3t 제곱 마이너스 12t인데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의 dt가 될 것이다. 아하, 그러면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t 3승 그리고 더하기 6t 제곱이 되겠고, 여기 0부터 4까지 그리고 t 3승의 마이너스 6t 제곱이 돼서 얘는 4부터 6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6 곱하기 4니까 64가 될 거고, 여기는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6에서 64를 빼는 구조, 그리고 여기는 36에서 16을 빼는 구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32 더하기 152인가요? 마이너스 6 곱하기 20이에요. 그래서 32 더하기 152에서 120을 빼면 32 더하기 32가 돼서 답은 이제 뭐 64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답은 64.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한 학생이라면 그냥 계산 문제랑 다름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10번은 이제 F랑 G가 주어지고, 여기 이제 가장 눈에 띄죠. 합성이 돼 있어. 그리고 최대 최소야. 이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문제 얘기예요. 자, 뭐죠? 자, 합성이 돼 있는 문제. 자, 합성돼 있는 녀석은 뭐 한다? 치환한다. 이게 아이디어 1이겠죠. 사용돼야 될 아이디어 1.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항상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 유형이 몇 개라고 해요? 세 가지로 하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 두 번째는 산술기형, 세 번째는 정확한 그래프.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면 기본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어떻게 풀지 좀 가름이 올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합성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g의 fx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fx를 이제 쓸 때 얘가 합성이 돼 있어. 그럼 내가 뭐 하라는 거냐면 fx를 t로 치환하라는 거야. 됐죠? 자, fx를 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식은 이제 gt로 바뀌고, 그래서 깔끔하게 식은 2t의 3승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라는 3차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녀석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t의 범위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식이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범위. 그죠? 이 녀석의 즉, 요 2차 함수와의 y 값이 이제 t인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 값이 t인 거니까, 결국 요 2차 함수의 최소가 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맞겠죠? 그러면 결국 문제가 한 번 더 섞인 거예요.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조사해야 되는 게 먼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최대 최소 문제는 유형이 세 가지라 그랬어. 2차 함수 산술과 정확한 그래프. 그 중에 이 문제는 당연히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사실은 정확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2차 함수를 떼놨느냐? 다른 그래프들과 다르게 2차 함수는 보자마자 얘는 2차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2차 함수를 따로 떼놓은 것 뿐이지 사실 얘는 정확한 그래프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2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꼭지점을 찾아야 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보시면 k-1이 돼요. 그래서 나름 얘를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임의로 마이너스 1이 뭐 한 이쯤에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k-1이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얘는 끝났죠. 이 2차 함수는 무조건 k-1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즉 t라고 하는 녀석은 k-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요. 자,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낸 상황은 뭐냐면 gt라고 하는 녀석은 2t 3승 마이너스 9t 제곱 12t 마이너스 2라는 식이 t가 k-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 결국에 요 상태에 있는 애들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걸 또 찾아달라 이랬죠. 그럼 또 보는 거예요.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 산술기와 정확한 그래프 중에 뭘까? 일단 3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아니고 산술기와는 이제 대부분 어떤 모양에서 많이 쓴다 그랬냐면 이렇게 역수의 더하기 형태에서 많이 써요. 그럼 얘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확한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럼 3차 함수를 그리는 걸 해야겠구나. 그럼 3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을 해야 한다라고 2학년 때 배웠죠. 그럼 이제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가 0이 되고 6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돼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이 되죠. 그러므로 t는 1하고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3차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극대극소가 1하고 2가 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미리 찾으면 1 그리고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위의 점과 2,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위의 점이 있겠죠. 그럼 1, 3 그리고 2, 2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t가 되고요. 가로 세로 쭉 잘 쓰세요. 자, gt.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1일 때는 3을 지나게 돼 있고 2일 때는 2를 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절편을 다 해보니까 절편은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절편은 요 아래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2를 찍고 있을 거다. 그래서 좀 그림이 해괴하긴 한데 우리가 그린 정보에 의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최소값이 2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t의 범위는 k가 빼기 1보다 클 때만. 근데 k 빼기 1이 정해진 값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k 빼기 1은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 k 빼기 1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보다 큰 데만 봐야 하니까 절대로 최소가 2일 수가 없죠. 그럼 최소가 2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간 정도에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머지 구간을 이렇게 다 칠을 했을 때 최소값은 2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또는 이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옮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여기죠. y가 2인데 여기 만나게 되는 요 점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k-1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최소값은 2가 아니라 k-1을 대입한 애들이 최소가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 교점이 도대체 언제냐, 요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를 우리는 빠르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이거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 찾아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다시, 자, GT라고 하는 식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GT가 이렇게 2의 t의 3승 이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 즉 2t 3승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가 2가 될 때, 2t 3승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4가 0이 될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조립제법을 써야 되네요. 그럼 조립제법을 쓰면은 아마 2분의 1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분의 1 한번 써보시면 여기 2고요. 1이고 빼기 8이고 빼기 4고 그러면 8이고 4죠. 그래서 0이 된다. 그래서 t-2분의 1 그리고 2배의 t-2의 제곱. 그래서 이게 0이 된다. 그래서 t는 2분의 1일 때도 만나고 2일 때 만난다. 근데 2가 지금 2개니까 이땐 접하는 거겠죠. 실제로 접하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어때야 되냐면 k-1이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맞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보다는 같거나 같아야겠죠. 2보다 커져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분의 3부터 k는 3까지. 그래서 답은 2분의 3부터 3까지가 돼서 k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합성하면 치환해야 된다는 생각과 최대 최소는 요 유형 3개다 라는 이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한 학생이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테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면 이게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20번 문제는 잘 표시를 해두셨다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11번을 해볼게요. 자, 11번은 그림과 같이,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하죠. 자, 그림과 같이 이런 이제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a랑 k라는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면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각각 있는데 얘네들과 만나는 x는 k를 그렸어. 그랬을 때 그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더니 그래서 만나게 되는 점을 하나를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B의 길이, 요 두 점과 두 점 사이의 길이, 그리고 요 두 점과 두 점 사이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고 했을 때 요 D라는 점을 또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를 읽는 동안 아주 어지럽죠. 자, 근데 어지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를 뭐라고 칭을 하냐면 여기 넓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 요거는 사각형이잖아.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 도형 문제거든요. 도형 문제면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점, 길이, 각도를 구할 생각을 잘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 길이랑 각도들을 표현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 점이에요. 왜냐면 뭐 만났을 때 생기는 점, 만나서 생긴 점, 만나서 생긴 점, 만나는 생긴 점 해가지고 이것들을 모아서 사각형을 만든 거니까 교점들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면, 자, 먼저 x는 k가 만난 두 점이죠. 자, 여기도 보면 k라는 걸 대입을 했을 때 나온 식이니까 직접 넣어 봅시다. b라는 건 k, 로그 2의 k-a 이렇게 되고, 여기는 k, 2의 k-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면 B에서 기울기가 1인 애들로 갖다가 C를 만들었어. 요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아마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사실은 점 길이 각도를 이래서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결국에 C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사실상 구하기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요직선을 만들 수는 있죠. 마이너스에 x-k 더하기
로그 2의 k-a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돼요.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죠. 그러나 연립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점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뭘 했어야 되냐면 길이를 따져보셨었어야 돼요. 그럼 길이를 빠르게 한번 따져보면 문제에서 뭘 줬냐면, 자, 여기가 8이라고 했고 여기가 2루트 2라고 했거든. 맞죠? 그럼 길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또 없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면 각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무슨 각도가 있나 보니까 딴 건 다 모르지만 일단 얘는 지금 수직으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보세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몇 도냐면 여기 각도가 45도인 거야. 맞죠? 그럼 여기도 45도란 얘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는데 얘도 45도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의 길이는 그럼 2고 여기 길이도 2가 된다는 뜻이 돼요. 맞겠죠? 그럼 C의 좌표가 나와버려요. C의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B 좌표 대신 X 대신에 X 좌표가 이만큼 줄지만 Y가 이만큼 커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 좌표는 K-2, 로그 2의 정확히 쓰면 2 더하기 로그 2의 K-A 이렇게 써지죠. 자, 그럼 C가 나오죠. C를 그럼 구할 수 있구나. 그럼 D도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D도 구할 수 있어요. D 어떻게 구하나요? D는 그냥 요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 0가 돼요. 그럼 결국 얘들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점들을 다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해볼게요. 자, 2의 k-1승 더하기 1이라고 하는 a점에서 요거요. 여기에서 요 로그를 빼면 8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왠지 이걸 계산을 하면 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사리 안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더 이상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계속 어디에서 생각을 해야 되면 여기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점을 구할 거냐, 길이를 구할 거냐, 각도를 구할 거냐, 여기서 돌고 도는 거야. 내가 점을 구하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안 돼. 그럼 안 됐어. 그럼 길이 한번 시도해보고, 길이에서 안 돼. 그럼 각도 한번 시도해보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방금 어떻게 했죠? 내가 요 길이에 대해서 접근을 또 해보려고 했는데 접근이 안 됐어. 그럼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죠. 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길이 다 표현한 것 같고 점 다 표현한 것 같은데 아직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요 녀석을 이제 할 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동해서 점을 구해버렸잖아. 그럼 사실 이 함수는, 이 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요 함수들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2의 k-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그죠? 2 더하기 로그 2의 k-a라는 식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겠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돌고 돈다. 그럼 여기서 또 보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지. k-2가 있고, 그럼 2에 k-3 더하기 1이라는 식이랑 얘가 사실은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더 계산될 게 있는가? 없죠. 그럼 더 해야 돼요. 더 표시해야 돼. 더 해야 돼. 아직 아는 게 또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을까? 여기도 보면 반대로 이 b를 한번 보시면 그냥 여기다가 k를 대입해가지고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이게 그냥 봐봐. 2의 k-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저 a에서 8을 뺀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요게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 맞죠? 네, 맞죠. 자, 잠깐 정리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들을 막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기에서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잠시 멈췄다가 정리를 꼭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아까 얘를 가지고 얘로 바꿨었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얘를 가지고 또 이제 C로 바꾸게 되면 X축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이만큼을 더하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드디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데 지수가 됐죠, 둘 다. 그럼 비교할 게 생겼어요. 2의 빼기 K3 더하기 1은 2의 K-1 빼기 5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8분의 1에 2의 K승 더하기 1은 2분의 1에 2의 K승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래서 8분의 3의 2의 K승은 6이 돼요. 그래서 2의 K승은 얼마냐면 16이 되고, 그러므로 K는 4가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4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점을 다 바꿔볼 수 있어요. 여기 하나 A부터 하나씩 바꿔보면 여기가 4, 그리고 2의 3승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고요. B를 할 때는 요거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얘도 4, 2의 3승이니까 8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지울게요. 그냥 다 지우고요. 여기 다 지우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만큼 간다고 했었으니까 2, 3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돼요. 자, A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끝나죠. 1은 로그 2의 4-A가 된다. 그러니까 A는 2면 된다. 그래서 A가 2죠. 그래서 A가 2. 그럼 D는 3,0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에 대해서 점들이 다 구해졌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얘들은 삼각형 두 개를 항상 더하는 구조죠. 어떻게 삼각형 두 개를 더하냐? 이렇게 CDB와 그리고 이렇게 ABC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ABC부터 한번 구해보면 밑변의 넓이는 요 AB가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높이는 2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D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BCD는 자 BC의 길이가 아까 2루트 2라고 했어요. 그죠? 맞지? 그리고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수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BD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2루트 2 곱하기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1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답이 2가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2를 하면 답은 10이 되니까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점을 표현하는 과정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는 뭐 K라고 놓고 싶을 수도 있고 뭐라고 놓고 싶을 수도 있고 다 표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문제. 그러나 머릿속에 하나만 남으면 돼요. 결국 이 문제는 도형 문제고 나는 점을 표현해야 되고 길이를 표현해야 되고 각도를 표현해야 한다. 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해요. 이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표현법이 여러 개가 되는 점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다시피 지금도 점 길이 각도, 점 길이 각도, 점 길이 각도 이 생각만 해서 접근을 해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점 길이 각도 내가 예를 들어 길이로 접근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나는 점으로 풀면 돼. 점으로 했는데 안 돼? 그럼 각도로 풀면 돼.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모든 점과 길이와 각도의 표현법을 표현하는 연습을 잘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거를 잘 해서 익숙해지는 거 말고는 사실 이 문제는 방법이 없어. 운 좋게 잘 표현한 애들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라서 그건 잘 한번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12번인데요. 12번은 이제 a가 2보다 크고요. 상수 a에 대해서 이제 fx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고 창의 개수가 이제 1인 3참수 gx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fx를 우리한테 줬어요. 구간이 잘려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참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항상 내가 다함수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연속 미분 가능 그리고 axn승 bxn-1승 c의 xn-2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gx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면서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a가 중복이 되니까 다른 문자를 쓸게요. bx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hx가 존재하는데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자, 봅시다.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hx가 도대체 뭔가 하고 보니까 hx는 g라는 함수를 f로 나눈 거야. 오. 그런데 x는 1이 아니고 x는 a가 아닐 때에 대해서 h는 저렇다는 거고 h1과 ha 값은 따로 이렇게 떼놨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됐지?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얘는 hx라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는 x가 1인 지점, x가 a인 지점은 몰라. 어떤 상태인지. 나머지 구간에서만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연속함수로 나왔으니까 부드럽겠죠. 연속이고. 맞죠? 그럼 우리한테 하라고 한 건 결국에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의 연속성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 hx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hx가 같은지 그리고 이제 과연 h1이랑 이게 같은지 이걸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a의 플러스 그러니까 hx 그러니까 x가 a 플러스로 갈 때 hx랑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hx를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ha랑 같은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됐나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사를 해봅시다. 자, h가 1 플러스일 때, 즉 f에다도 1 플러스고 g에다도 1 플러스를 넣었을 때요. f에다가 1 플러스를 넣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을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보시면 얼마냐면 문제는 1을 넣으면 0이 될 텐데요. 그죠? 그럼 0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보시면 f에다가 1 플러스를 넣고 g에다가 1 플러스를 넣게 되면 이게 0분의 0 꼴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약분을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가져다 갖고 오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x-1에 x-3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gx가 왔는데 1 넣으면 0분의 0이 돼요. 그럼 g1도 0이란 얘기고 그러면 g도 약분을 할 게 있기 때문에 g식도 알고 보니까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x-1에 x 더하기 3분의 g식에도 x-1이 숨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와야 되는 2차식은 이제 x 제곱 더하기 뭐 알파 x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써졌다는 얘기죠.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를 넣더라도 여기서 1-를 넣어도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 과정이 g의 1-x도 생성이 돼요.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1이 0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f에다가 a 플러스를 넣고 그 다음에 g에다가 a 플러스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a 마이너스를 넣고 g에다가 a 마이너스를 넣고 그 다음에 h에다가 a를 넣으면 즉 f에다가 a를 넣고 g에다가 a를 넣으면 한번 보면 자 h는 그냥 a를 넣으면 돼요. 이건 별로 어려울 건 없고 여기다 넣을 때는 a를 넣어야 되는데 a가 얼마였냐? 2보다 크다는 거예요.
2보다 크면 요 구간에다가 넣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냥 대입을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이렇게 값이 나와요. 맞죠? 대입을 하시면. 그럼 얘가 지금 0이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GA 플러스, 얘도 그러면 0이 되고 GA 마이너스, 그럼 얘도 0이 되고 GA니까 결론적으로 GA도 0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야, GX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A1에서도 0이 돼야 되고 A에서도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사실은 이렇게 써지는 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식이 그냥 아래의 식처럼 그냥 단순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 정보를 다 취합한 것 같아. 정보를 다 취합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에서 한번 해봅시다. 1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요 계산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시면, 자, 저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리미트 x가 이제 1 플러스로 갔다. 그럼 x-1에 x-3에 x-1에 x-a에 x-b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이제 뭐랑 같아야 되냐면 x-1, x-3분의 x-1, x-a에 x-b를 했는데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은 거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a, 1-b가 나오죠. 맞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 걸 또 해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해볼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한번 해보시면 리미트 x가 이제 a 플러스로 갈 때 여기는 x-1에 x 요걸 써야죠. 그럼 마이너스 x에 x-a가 되고 x-1에 x-a에 x-b가 돼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a를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a에 a-1에 a-b가 돼. 그럼 얘가 각각 뭐랑 뭐냐면 얘가 h1이고 얘가 ha니까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돼요. 맞죠? 그럼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놓게 되면 a분의 a-1에 a-b는 2분의 1-a와 1-b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끼리는 약분이 돼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달려서 b 빼기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2a 빼기 2b는 ab 빼기 a가 돼서 그럼 ab는 ab 마이너스 3a 더하기 2b는 0이 돼요. 근데 보세요. 자, 남은 게 지금 뭐죠? 문자가 두 개야. 그럼 문자가 두 개가 남았으니까 이대로는 절대 문제가 안 풀립니다. 맞죠? 그럼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식이 그럼 뭐가 필요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뭔가 하나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랑 gx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연속인 함수 h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hx식을. 맞죠? 근데 우리가 뭘로 쳤느냐? g는 연속 함수야. 그러나 이게 연속인가? f가 연속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알고 보니 이 x가 2일 때 얘가 불연속이라면 여기서 또 이제 연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했을 때 연속이 되게 하려면 두 함수가 다 연속이어야 하는 특징을 사용을 해서 요 함수도 연속이 돼야 돼요. 요 fx도. 그래서 연속을 쉽게 조사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하면 4-8 더하기 3은 빼기 4 더하기 2a가 되고 그럼 2a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서 a는 2분의 3이 될 것 같아요. 될까요? 그죠? 뭐 계산을 틀렸을 리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계산은
안 틀렸겠죠? 그죠? 그럼 A 값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A 값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게 범위에 안 맞아. 으아, 큰일 났다.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소리야? 실제로 얘는 불연속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이 되고 싶어서 연속을 조사해봤는데 연속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난리가 난 거야. 자, 연속 곱하기 연속은 어떻게 돼요? 곱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연속이 나와요. 그러나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됐어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어떻게 되냐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지. 무조건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 있어.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x는 2에서 얘가 만약 불연속이야. 그런데 우리는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주고 싶어. 또는 나눠서 연속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한 녀석이 x는 2에서 뭐가 돼버리면 된다 그랬더라? 0이 돼버리면, 맞죠? 0이 되어버리게 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얘가 아무리 불연속이어도 그냥 연속인 애가 x는 2에서 항상 0이면 그 결과값은 항상 0이니까 이건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요 최종의 식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볼게. 그럼 결국에 gx가 연속인 애잖아. 그지? gx가 연속인 애야. 얘가 연속인 애야. 그럼 얘는 x는 2에서 0이 돼주면 돼.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a가 됐든 b가 됐든 한 놈이 2가 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a는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b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1, x-2 그리고 x-a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b가 2였기 때문에 이렇게 2를 집어넣어주면 2a 빼기 3a 더하기 4가 0이죠. 그래서 a가 얼마? 4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1하고 h3을 구하라고 했죠. 맞죠? h3인가요? 그렇죠. h1하고 h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써진 x-1, x-2, x-4 이게 이제 g니까요. 얘와 그리고 f를 사용을 해서 h1과 h3을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h1은 어떻게 돼요? f1분의 g1이죠. 근데 아까 g1이 얼마였냐면 0이었죠. 맞나요? 그죠? 근데 g1이 0이긴 한데 다시 쓰면 x-1, x-2, x-4였고 f는 누구였죠? f는 x-1, x-3이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h3도 한번 구해보면, 자, h3은 어떻게 되나요? h3은 f3분의 g3이 돼요. 그럼 얘는 x3이니까 마이너스 x에 x-4에 x-1, x-2, x-4가 돼서 이렇게 약분되고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9 더하기 6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5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6분의 15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다, 얘도. 그래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을 잠깐 틀린 것 같은데 답은 3번이거든. 여기서 틀렸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9 더하기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3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수업 시간 때 선별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내가 목표가 1시간 10분 안쪽으로 이걸 다 해설을 해주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왜냐면 1시간 1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듣는 학생도 그렇고 수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요번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수업 때 이제 남은 13번부터 해가지고 좀 마저 이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에 굉장히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쉬운 문제들에서의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뒷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고 수업 때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해설 영상도 잘 들어 놓으시고요. 음, 자기 것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생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